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하기보다는 이제 써가지고 미리 준비해간 진술서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11시에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요약해서 가서 이걸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한 조사인데 이걸 왜 굳이 검찰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기싸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예. 기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당연히 이제 그 피의자를 그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그 따라야 될 의무가 예. 그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안 가자니 좀 사업부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예. 회피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가긴 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도 또 뭐 묵비권 행사했다는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그 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사실 그 답변서 내용이 보면 굉장히 그 황당하고 상당히 어떤 팩트 내지는 검찰 기소를 할 어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정치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배임 여부를 묻는데 배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 이제 초과 이득 환수 여부를 이제 성남 도계공에 이제 그 실무자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예.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 어떤 언급도 없이 나는 환수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얼렁뚱땅 정치적으로 좀 덮어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에 가는 것은 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가면서 그냥 지금 진술서로 가름하는 그러니까 묵비권을 뭐 이게 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제가 한번 예, 더 예, 덧붙이고. 제가 2021년 이제 감사원장 그 이제 인사청문위원으로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조사가 시작돼서 이제 3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경찰 검찰이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사실 경찰 수사가 너무 늦었어요. 이게 경기 남부 경찰서에 수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로 이제 이첩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이 용적률 문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임대 90 분양 10이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요. 지구 단위 바꾸면서 임대 10 분양 90으로 하는데 개발업자에게는 엄청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땅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가 신청을 했느냐 하면은 이미 매각한 한국식품연구원의 담당자가 성남시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의해서 그 식품연구원 당사자들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거죠. 그런데 결정권자인 성남시는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가 분명히 다 단계별로 다 있는 게 이제 확실한 증거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간단 명료하게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행비서 박모 씨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있다가 이 붙잡힌 것을 보고 황급히 캄보디아 쪽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국경에서 이 잡혀서 국내로 송환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수행비서니까 회장이 다 한 것이지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왜 굳이 캄보디아로 도피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회사 문제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너 빨리 내 전화기 갖고 도망가 이런 지시에 의해서 간 것인가? 뭐 자꾸 소설같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뭐 단순한 문제라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해외 도피까지 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본류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고발됐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본류가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비 대납을 이제 조사하니까 당연히 이제 쌍방울 측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뭐 전화를 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미
대북 송금을 대신해주고 이런 정도로면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좀 밀착된 관계고, 그리고 예. 이런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검찰이 요구하는 어떤 증거, 뭐 전화도 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돈 문제라든지 더 많은 어떤 서류라든지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는 또 새로운 또 단계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궁금해요. 나경원 의원이 정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오늘 점심을 같이 하고 기자들 앞에 섰으면 그냥 툭 시원하게 나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을 승리를 이끕시다. 이 정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사실 그 마음이 편한 상태는 사실은 아니죠. 상처를 입었으니까. 예, 본인이 한때 그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 본인도 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상고초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많은 고민 끝에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 속에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해서 뭐 어떻게 뭐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자신을 공격했던, 자신을 강하게 비판했던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얼음 녹듯이 싹 다 녹았어요. 그 감정은? 뭐 얼음 녹듯이 녹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을 건데 정치는 어차피 살아있는 생물이고 해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마음에 두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본인이 어떤 할 역할을 좀 찾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 지지율은요? 요동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나경원 의원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갔다, 사퇴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김기현 후보 쪽으로 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뭐 얼마나 뭐 턴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예단을 못하지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나경원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동정표, 동정 여론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상당 부분 좀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갔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세론이 조금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같이 둘이 만났던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아 이분이 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언론이 많이 받아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안철수 후보가 절대 대선 안 된다라고 강한 말을 남기고 갑자기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직을 좀 사퇴했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핵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격은 이제 종료가 된 건가요? 이제는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공정한 그 경선 게임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뭐 연대니 뭐니 이런 말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상황이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뭐 이 경선 국면에 끌어들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대표까지 사실상 이제 김기현 대표를 좀 이렇게 지지 내지는 지원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큰 이 갈래가 이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과 같은 조금 약간 좀 그 과격한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 사항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제가 그러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은 그래도 김기현 후보 쪽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 흐름이 조금 가지 않겠냐라고 분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었고 당원이시니까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뽑는 이 전당대회에서는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김기현 후보 지지 또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강한 경고 이런 것들이 실제 투표에 응하는 당원들에게 책임 당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여론조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해서 이제 그 지지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은 아닌데 당원들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투표 대상 당원이 85만 정도 되는데 85만
정도 되는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이제 대통령실 특히 이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과 좀 예. 더 밀착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리고 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뉴스에 조금 민감하게 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떤 지금의 상황. 지지율 패턴과는 다른 혹은 더 정반대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홍 의원님, 네. 지금 이 터키는 사실 우리 6.25 한국 전쟁 때도 우리에게 파병을 해서 돈 이른바 우리와 얘기하면 흔히 형제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네네. 이런 끔찍한 대형 참변이 일어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류의 그 비극이고 예. 눈물 흘리는 분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 터키는 6.25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준 예.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몽골 고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하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웃 사촌이자 예. 형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가에서 가지안테프 예.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는 시리아국 국경 도시인데 예. 저 도시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수메르 히타이트 시대부터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한데 이 방금 앵커도 말했듯이 판 그러니까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유럽 이제 아시아 판이 이제 겹치는 만나는 경계 곳? 지점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피가 컸던 것은 이제 시리아 경계 도시이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내전이 보니까 엄청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난민 수용을 하는 곳이 이제 어떤 내진 설계로 인한 어떤 그런 예. 어떤 튼튼한 건물이 아닌 건물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참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더욱더 많은 좀 구호와 그리고 조속한 좀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우리 홍 의원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뭐 조민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흠잡힐 일인가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 딸은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뭐 공개 활동을 하는 거야 뭐 자유죠. 예, 예. 대한민국은 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지만 그러나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런 저는 조민 씨의 저런 어떤 보도를 보고 예. 야 이거 참 내로남불도 부녀간에 이렇게 유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예. 5년 원래 4년 받았는데 지금 1년 예. 더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1심이지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의 상당수가 조민 씨의 입학에 대해서 부정하게 초청장을 받는다든지 특히 또 장학금도 부정하게 그 수령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났고 심지어 부산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사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떳떳하고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첫 공개 활동으로 내는 것이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특히 경쟁했던 어떤 동년배라든지 예. 또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저는 그러면서 내로남불에 어떻게 보면 또 조민판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